안녕하세요. 중년 상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뻣뻣하게 굳은 느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무릎이 시큰거려 한동안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던 기억, 계단을 오르려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올라가던 날, 길을 걷다가 작은 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긴 했나 보다. 그렇게 혼잣말로 웃어넘긴 순간들이 사실은 건강을 경고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노화는 눈이나 치아, 머리카락보다 먼저 하체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은 다리입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 우리가 걷고 서고 일어서고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힘의 중심이죠.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낙상 관련 통계를 보면 2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지며 그중 약 15%는 골절로 이어지고 3% 이상은 낙상 이후 1년 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서운 건 넘어진 순간보다 그 이후의 변화입니다. 수술과 입원, 침대 생활, 운동 부족, 체력 저하, 우울증, 외로움,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삶의 반경. 마침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 상담을 요청해 오신 68세 여성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엔 활기차고 밝은 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주차장 턱에 걸려 넘어졌고 대퇴부 골절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이후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으며 가벼운 산책조차 겁이 났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다시 예전처럼 못 걷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체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는 무릎도 약하고 체력도 없고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생각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하체 근육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바로 지금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며 유지해야 합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1년 안에 근육량은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해지면 온몸의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낮아집니다. 반면 꾸준히 하체 운동을 해온 어르신들의 사례는 전혀 다릅니다. 경기도 양주에 사시는 76세 남성분은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계단 2층 오르기 누워서 다리 들기 5분을 실천하신다고 합니다. 무려 7년째 병원 의사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이 연세에 이 정도 수치는 보기 힘들다며 감탄할 정도였죠. 그분의 비결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무 장비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따로 배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집안에서 앉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 의사들도 추천하고 실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하체를 지키는 6가지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루틴들은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회복하며 낙상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루틴들의 진짜 매력은 누구나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체는 곧 건강 수명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오래 걷기 위한 건강 루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루틴 스쿼트 앤드 의자 일어나기 앉았다 일어나는 그 동작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중년 상담소에 자주 들어오는 사연 중 하나입니다. 58세의 박영숙 씨. 딸이 결혼한 후 조용한 집에서 남편과 둘이 생활하고 있던 그녀는 요즘 자주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고 힘이 없어져서 한 번에 벌떡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죠. 예전엔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꼭 한 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힘줘야 겨우 일어나요. 그녀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약해졌네요. 지금부터라도 하체 운동 시작하셔야 해요. 하체 근육은 중년 이후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며 넘어질 뻔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은 단순한 앉기 마이너스 일어서기 동작에서 발생합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한 번의 낙상이 골절 수술 입원 회복 불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일어서기 힘들다는 단순한 불편이 노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못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루틴은 달라요. 스쿼트 혹은 더 쉽게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단 1평 남짓한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트레이너 없이 지금 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스쿼트는 단순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효과를 줍니다.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워줘서 보행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종아리와 무릎 주변 근육을 자극해 관절 보호에 효과가 있습니다.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기초 대사량 증가, 면역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앉고 일어설 때 복부와 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어 근력도 강화됩니다. 이건 단지 다리 힘만 길러주는 운동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오래 걷게 해주는 건강 루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스쿼트를 하려 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의자 스쿼트입니다. 실제로 병원 물리치료사들이 중장년층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의자 스쿼트 이렇게 하세요. 등받이 없는 단단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의자 앞에 바르게 서서 양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앉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할 때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때 허리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숨을 내쉬면서 내려가고 들이마시면서 일어섭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하고 10회까지 천천히 늘려보세요. 균형이 어렵다면 테이블이나 벽을 살짝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 매일 5회라도 정확한 자세로 반복한다면 효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중년 이후 앉았다 일어나기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박영숙 씨는 지금 아침마다 딱 7번의 의자 스쿼트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에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온몸이 가볍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녀는 이 루틴 덕분에 다시 딸의 집에도 혼자 다녀오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다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자각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딱 3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 동작이 내 몸을,
나의 일상을, 그리고 내 노후의 품격을 지켜줄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루틴 계단 오르기 하루 한 층이 당신의 심장을 바꿉니다. 예전엔 두 계단씩 성큼성큼 올라갔는데 요즘은 겨우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해요. 63세 이정호 씨는 얼마 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아파트에서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다가 도중에 2번을 쉬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참을 헐떡인 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하죠. 이게 내 몸이냐, 나 이렇게 약해졌구나. 사실 계단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운동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이 부담이 되고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이 다리로 괜찮을까? 무릎이 욱신거리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단을 정복하는 순간 몸과 마음 모두 다시 살아납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장과 하체를 동시에 단련하는 고효율 루틴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 허벅지, 종아리는 물론 엉덩이 근육까지 풀가동됩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 다리 전체의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실리면서 근육에 깊은 자극이 들어갑니다. 이 자극은 단순히 근육만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도 생기고 심폐기능, 지구력, 혈액순환, 당 대사까지 활발해지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인데 계단 오르기는 심장 기능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한 보건 연구에서는 매일 계단을 한 층 오르는 것만으로도 전체 사망률이 약 15%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0% 가까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 근력과 심장 건강, 혈당 관리까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3층, 5층 한 번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정호 씨도 처음에는 아파트 3층 중 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층은 걸어 올라가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그렇게 한 달, 그는 이제 매일 2층까지는 무리 없이 오르며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다리가 피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운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 10계단이 내 건강을 바꿉니다. 계단 오르기 실천 방법. 운동화 착용은 필수입니다. 슬리퍼, 맨발은 무릎과 발목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발 전체를 계단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끝만 디디면 관절 충격이 큽니다. 손잡이를 가볍게 짚고 균형을 유지하세요. 무릎이 휘청거릴 경우 무리하지 말고 1층만 오르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내려올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단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2배의 충격이 갑니다. 처음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속도를 내지 마세요.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주의사항. 무릎 통증이 있는 날은 쉬세요. 무조건 한다는 고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날씨가 춥거나 관절이 뻣뻣한 아침에는 더 천천히 시작하세요. 다리 한쪽에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양쪽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1층 오르기, 그것이 건강 수명을 바꿉니다. 중년 이후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단은 운동복도 필요 없고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마트, 집, 아파트 어디에서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루틴입니다. 이정호 씨는 요즘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1층만 오르는 그 짧은 시간에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딱 3분, 딱 10계단만 올라가도 내 다리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딱 한 층만 걸어보세요. 운동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딱 1층, 딱 10계단이면 충분합니다. 그 10계단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주고 심장을 단련시키며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겁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 한 번만 계단 1층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습관이 10년 후 내가 여전히 걸을 수 있는 몸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 아침 기상 루틴. 발가락 짚기 스트레칭. 하루를 살리는 5분의 기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어깨가 뻐근하다는 느낌 혹시 익숙하시죠? 자고 일어났더니 더 피곤해요. 밤새 자고도 다리가 붓고 허리가 묵직해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밤새 굳은 근육과 정체된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근육이 쉽게 경직되면서 기상 직후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세수를 하거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 준비를 시작하면 몸의 회복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고 만성 피로, 허리 통증, 두통, 다리 부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침 5분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동작이 바로 발가락 짚기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 짚기 스트레칭이 뭐예요? 이 스트레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이며 발가락을 손끝으로 짚는 동작입니다. 혹시 손이 발끝까지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동작을 하려는 과정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숙일 때 허리, 엉덩이,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바닥까지 전신 후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굳은 근육이 풀리고 혈류가 빨라지며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동작 하나로 뭐가 달라지나요?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단 3분 발가락을 향해 몸을 숙이는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의 유연성 증가, 무릎 통증 감소, 종아리 근육 이완, 다리 부종 감소, 발바닥 자극 반사구 활성화로 장기 기능 회복 및 피로감 완화, 허리 통증 감소, 골반 주변 근육 이완, 혈액순환 촉진, 체온 상승과 면역력 향상, 전신 이완,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62세 김인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다리가 저릿하고 허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동작을 하고 나면 몸이 서서히 풀리고 계단도 훨씬 가볍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녀는 요즘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발가락 짚기 스트레칭을 5번 반복한 뒤 가볍게 창문을 열고 창밖을 보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니까 마음도 부드러워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발가락 짚기 스트레칭 실천법. 침대 옆에 편하게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천천히 숙입니다. 손끝이 발가락에 닿는다면 좋고 닿지 않더라도 가능한 만큼 내려가세요.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며 숙이고 5초간 유지한 뒤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처음에는 3회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510회 반복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무리해서 닿으려고 억지로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뻣뻣해서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연성은 꾸준히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능력입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6개월 이상 꾸준히 발가락 스트레칭을 반복하며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편해졌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상을 예방하는 반사적 움직임입니다. 유연한 몸은 넘어질 때 재빠르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엉덩이나 손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민한 반응력을 길러줍니다. 즉, 유연성은 단지 움직임의 편안함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능력입니다.
아침 5분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 스트레칭 하나로 몸이 깨고 혈액이 돌고 하루가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침대 옆에서 시작되는 이 작고 사소한 루틴이 여러분의 무릎, 허리, 어깨, 그리고 일상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루틴, 의자 일어나기 루틴. 앉았다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하체 근력을 말해줍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이었나요? 많은 중년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벌떡 일어났던 동작이 요즘은 으쓱도 아니고 질질이 됩니다. 소파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가 휘청하고 무릎에 통증이 오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체 근력이 줄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65세 김호진 씨는 어느 날 식당에서 일어나다가 주저앉듯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일어서질 못했으니까요. 그는 그날 이후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서 아주 단순한 테스트를 권유받습니다. 바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였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동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번 시도 중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테스트는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근력 진단법입니다. 실제로 노인병 내과나 재활의학과에서는 하체 근력 측정 지표로 이 동작을 적극 활용합니다. 팔을 쓰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우리가 가진 하체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어날 때 상체를 심하게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짚거나 반동을 써야 겨우 일어난다면 이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일어날 수 있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동작은 단지 테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 일어나기 자체가 훌륭한 하체 강화 루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동작이 바로 앉기와 일어서기입니다. 그러니 이 동작을 의식적으로 운동으로 삼으면 별도의 기구나 시간이 없이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나요? 팔걸이 없는 단단한 의자에 앉습니다. 팔은 가슴 앞에 교차하거나 허리에 두고 반동 없이 천천히 상체를 곧게 세운 채로 일어섭니다. 완전히 선 뒤에는 3초 정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처음엔 3회, 익숙해지면 5회, 10회로 늘려가세요. 이때 쿵 하고 앉지 말고 천천히 엉덩이에 힘을 주며 내려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등과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곧게 세운 상태에서 다리 힘만으로 올라오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은 하체 근력뿐 아니라 복부, 엉덩이, 허리의 안정성도 함께 길러주는 동작입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무릎과 허리 부담이 줄어들고 복부 근육이 강화되면 자세 유지와 낙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 이 루틴 하나로 바뀌는 일상. 김호진 씨는 지금 식사 전과 TV 보기 전 하루 2번 이 루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전엔 일어설 때 무조건 뭔가를 짚었는데 지금은 손이 저절로 뒤로 갑니다. 그는 현재 하루 10회, 2세트씩 의자 일어나기 루틴을 꾸준히 하면서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걸을 때 발이 지면을 확실히 디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걷는 것도 당당해졌어요. 루틴화가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운동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일상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 점심 먹고 나서 소화 겸, 저녁 TV 보기 전, 양치질 직후 또는 광고 나올 때 잠깐. 이처럼 특정 행동 전에 짧게 넣으면 부담이 줄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카운트하며 즐기듯 반복하면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작지만 강한 루틴,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시작.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나의 하체 상태를 알려주고 근력을 키워주며 당당한 걸음걸이로 삶을 바꿔주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을 쓰지 않고 몇 번이나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다리는 연습으로 만들어지고 습관으로 유지됩니다. 5번째 루틴, 누워서 다리 들기. 지친 하루 끝, 다리를 올리는 5분이 당신의 혈관을 살립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무겁고 심할 땐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붓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다리가 저려서 자꾸 깨요. 이건 단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년 이후 점점 약해지는 하체 근육과 느려지는 혈액순환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다리 아래에 고이고 정맥과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붓기, 저림, 쥐내림, 하지 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5세 조순자 씨는 학원에서 하루 8시간 가까이 서서 일합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하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종아리가 너무 부어 있더라고요. 무릎도 퉁퉁 붓고 그날 이후로는 퇴근하면 다리가 무거워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순환 개선을 위해 누워서 다리 들기 루틴을 권유했고 그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 5분 이 동작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달라요. 잠들기 전 다리만 올려도 발끝까지 피가 도는 기분이 들어요. 다리 붓기,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부종과 혈액순환 문제는 흔하지만 그렇다고 당연한 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심장과 뇌에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쪽 혈류가 정체되면 심부정맥혈전증혈전이나 하지정맥류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 5분간 다리 들기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살리는 루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워서 다리 들기 동작은 매우 간단합니다.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리를 벽에 기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힘을 쓰지 않아도 다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허리나 복부에 부담이 없습니다. 실천 방법.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눕습니다. 양다리를 벽에 기대어 90도 가까운 각도로 세웁니다. 이때 엉덩이와 벽이 가까이 붙도록 하며 무릎은 약간 굽혀도 좋습니다. 팔은 옆에 편하게 두고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합니다. 처음엔 3분, 익숙해지면 57분까지 천천히 늘려보세요. 벽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리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 위치가 심장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추가 팁.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발목을 가볍게 까딱이거나 원을 그리듯 돌리면 혈액이 더 잘 순환됩니다. 복부와 허리에 힘을 주지 않고 긴장을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자기 전, 불 끄기 전 루틴으로 정해두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하체 혈액순환 개선, 다리 부종과 종아리 통증 감소, 수면의 질 향상, 복부 긴장 완화, 허리 피로 회복, 자율신경 안정화, 스트레스 완화, 기분 안정. 조순자 씨는 이 루틴을 시작한 뒤 수면 중 다리 저림이 사라졌고 아침에 발을 내딛는 느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전엔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었는데 지금은 개운하게 일어나서 아침 준비도 여유 있게 하게 됐어요. 중요한 건 편하게 꾸준히입니다. 운동은 피곤할 때 더 힘들지만
이 루틴은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운 상태에서 하는 동작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날, 기운 없는 날에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이 단순한 루틴이 나의 순환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 내일을 위한 몸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리를 들어보세요. TV를 끄기 전, 불을 끄기 전, 잠시 벽 앞에 누워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 5분이 오늘 하루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내일 아침을 훨씬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내 몸을 회복시키는 작은 습관이자 건강 수명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6번째 루틴 한 발로 서기. 넘어지지 않는 몸,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턱에 발이 걸려 휘청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 자꾸 넘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60대 후반 정미자 씨는 몇 달 전 평소처럼 시장에 가다가 턱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간신히 옆 가게에 손을 짚고 멈췄습니다. 그때 무릎이 살짝 긁혔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날 이후 정 씨는 걷는 속도가 느려졌고 계단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주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무서웠던 건 단순히 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이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중심을 잃었는데 다시 바로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중심을 못 잡았어.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낙상, 그 핵심은 균형 감각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0%가 연 1회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의 약 30%는 1년 안에 다시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병원 침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낙상이 미끄러운 바닥이나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의 중심을 못 잡아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심을 잡아주는 능력이 바로 균형 감각이며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한 발로 서기 루틴입니다. 한 발로 서기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루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복이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루 1분 누구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벽이나 싱크대 앞에 가볍게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시작하세요.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무릎은 90도까지 들지 않아도 됩니다. 눈은 정면을 보고 허리는 곧게 세운 상태에서 중심을 잡습니다.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30초, 1분까지 늘려갑니다. 한쪽 다리씩 번갈아 실시하며 오른쪽 왼쪽의 밸런스를 비교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양치할 때, 물 끓이면서, TV 광고 시간 동안 등 일상 루틴에 연결해 보세요. 이 동작을 하면 발목, 종아리, 무릎, 엉덩이, 복부까지 전체 근육이 미세하게 작동하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또한 이 루틴은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건 작은 근육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균형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주로 다리 깊숙이 있는 작은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은 헬스장에서 웨이트를 해도 잘 자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로 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만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죠. 따라서 이 루틴은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깨우고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사례 한 달의 변화. 정미자 씨는 매일 아침 양치할 때 30초씩 한 발로 서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10초도 채 버티지 못했지만 지금은 1분 이상 한 발로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고
예전처럼 계단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입니다. 예전엔 자꾸 넘어진다는 생각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젠 나는 아직 내 몸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녀는 이 루틴 덕분에 두려움 대신 다시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하루 1분, 밥 짓는 시간, TV 광고 시간, 양치질하는 2분 중 절반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세우고 노년의 낙상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시도해 보세요. 3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지, 만약 흔들리거나 버티기 어렵다면 지금이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균형 감각은 근력보다 먼저 무너지고 하지만 근력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6가지 루틴 어떠셨나요?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면 모두 거창하거나 어려운 동작은 아니었을 겁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아침 스트레칭, 의자 일어나기, 다리 들기, 한 발로 서기까지 모두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건강은 언젠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체는 단지 걷는 힘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자립의 힘,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후반전을 의자 위가 아니라 내 두 다리로 당당히 걷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중년 이후에도 계단을 오르고 마트를 돌아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와 함께 뛰놀 수 있다는 것, 그건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루 5분씩만 내 몸을 돌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들은 루틴 중 하나라도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을 해내신 겁니다. 건강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엔 3초, 3번, 3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했다는 작고 확실한 성취감, 그리고 그게 반복되어 어느새 내 몸이,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중년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한 몸과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채널은 중년 이후의 삶을 더 탄탄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정보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10년 후에도 당당히 걷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중년 상담소였습니다.